안녕하십니까. 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될 텐데요. 간단히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보고요. 10월 경기 선행 지수도 좀 보고 AI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신규 주택의 바이어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신규 주택도 계속해서 건설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가 보니까 최근에 10월 물가 보고서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예상보다 물가가 그리 높게 오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효과냐?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완화시켰다는 거죠. 지난주만 봐도 다우존스 산업 평균이 1.9% 올랐고 S&P 500은 2.2% 증가했고 나스닥은 2.4%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목요일에는 휴장이 되고 금요일에 오픈은 하지만 뉴욕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조기 마감됩니다. 최근 3주 동안 주식시장이 잘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긍정적인 전망은 예상보다 좋은 물가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추수감사절 주에는 목요일에는 쉬고 금요일에는 이른 시간에 거래가 마감된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해서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 LEI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경제 활동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일반적으로 여러 경제 지표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고용률, 소비자 신뢰 지수, 주식시장 지수, 건설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3분기에만 연율로 4.9%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케로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연속 하락이 길었던 마지막 시기는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위기 직후 대침체 기간이었다고 밝히고는 있는데요. 미국이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실업률이 극대로 낮았고 소비자 지출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뉴스를 미국 경제 뉴스, 한국 경제 뉴스를 봐도 온통 AI 이야기가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어 샘 알트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달 전에 오픈 AI가 CEO인 샘 알트만을 해고해서 기술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팀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샘 알트만의 후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를 이끌게 된 사람은 에밋 쉬어가 되겠습니다. 에밋 쉬어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였는데요.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임시 CEO가 돼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족과 상의한 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오픈 AI를 포함한 이 AI 세상에 지각 변동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한편 아마존닷컴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직원에게 AI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AI 레디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에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 기본부터 고급 AI 기술에 대해 2025년까지 최소 200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학습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고 아마존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아마존이 생성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사보다 뒤처진 상황에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케팅 자료 제작부터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AI가 전체를 도배하는 느낌인데요. 내일 화요일이죠. 뉴욕 증시 폐장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월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AI 붐과 기록적인 분기 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만 2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3분기 전체 S&P 500 지수의 이익 상승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S&P 500에서 만약에 엔비디아를 빼놓고 보면은요. 3분기 S&P 500 기업 전체 이익 감소율이 현재 0.4%에서 1.8%, 마이너스 1.8%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로우스, 베스트바이, 에버크롬비 앤 피처 같은 대형 소매 업체들은 역시 내일 화요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기업들이 중요한 연말 분기 동안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했지만 수익은 1.4%만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기업들 화요일 로우스, 베스트바이, 딕 스포팅 굿즈, 에버크롬비 앤 피치,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하고요. 엔비디아하고 노스트롬하고 HP는 애프터 더 벨 장이 끝난 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고금리 등으로 높아진 건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10월 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월간 주택 건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9% 증가한 137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이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1.1% 증가한 148만 7천 건으로 나타나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건설 시장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10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매물로 나오는 기존 주택이 줄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에 3에서 4% 언저리의 저금리로 장기 주택 대출을 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락인 효과가 주택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